지방선거 정보를 전해드리는 선거 레이더 시간입니다. 선거 레이더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초청 기준에 준해 후보자 초청 대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 레이더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 도지사 비서실장인 구자열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본선 후보로 안착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구자열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구자열입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원주시장 예비후보 구자열입니다. 지난 경선 과정 때 우리 원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오랫동안 이 원주시장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고 했는데 막상 또 선거를 닥쳐서 해보니까 저의 부족함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은 그래, 이 정도만 됐다, 더 열심히 해라 하는 그런 격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본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시민들께 먼저 다가가는 소통의 리더십, 겸손의 리더십으로 우리 시민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준비해온 정책과 공약을 통해서 촘촘하게 더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원 좀 보내주시고요. 보내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꼭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당 원주시장 경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로 본선 후보가 되셨어요. 네. 좀 예상하셨는지 또 주변 반응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뭐 경선이 본선이다 할 정도로 저희 민주당 내부 경선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당초에 6분의 후보로 시작해서 3분으로 압축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후보들 면면을 보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 이 경선 이후에도 참 많은 걸 배웠고 이분들의 정책과 공약을 제 공약으로 잘 담아서 꼭 사용하고 싶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죠. 근데 우리 시민 여러분과 우리 당원 여러분께서 생각 외로 많은 지지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네. 적어도 과반은 넘겨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 과반 이상 훨씬 넘는 그런 지지를 보내주신 거죠. 사실은 재밌는 얘기지만 2차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약 750만 원을 더 냅니다. 여론조사 비용으로. 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이번에 2차 결선 투표를 안 해서 그래도 750만 원 굳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제가 당원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그런 성원을 마음속으로 잘 간직하고 본선 준비를 더 충실히 해야겠다 네.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봤습니다. 네, 경선이 워낙에 치열했기 때문에 그 당내 경쟁 후보들과의 또 협력도 중요하잖아요. 네. 어떻게 좀 협력하시기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저도 다른 선거를 여러 차례 이제 치러본 경험을 갖고 있는데 아름다운 경선이라는 게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 이번 당내 경선만큼 이렇게 치열한 과정이 있어서 보면 사실은 이 경선 후에 화합하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 이제 두 국회의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광재 송기현 의원님께서 그 화합의 자리를 한번 1차적으로 만들어 주시고 저도 그 두 분께 아주 마음속에서 우러나온 심심한 위로를 좀 드리고 우리 당이 승리할 수 있도록 좀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또 요청도 드렸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다음 주 정도 되면 본격적인 선대위가 출범할 텐데요. 이분들을 중히 모셔서 함께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8년간의 강원 도의원 의정 활동 경험 그리고 네. 또
지난 3년간은 또 도정의 일선에서 또 활약하셨는데 올 초에 출마를 일찌감치 좀 선언하셨어요. 네. 원주시장 선거에 나오시게 된 배경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과연 이게 나한테 맞는 것이냐를 늘 고민을 합니다. 네. 원주시장이라는 옷이 이 구자열이라는 사람이 입었을 때 크지는 않은지, 혹시 무겁지는 않은지 이런 거를 그동안 늘 고민해 왔습니다. 지난 8년간의 그 강원도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원주 시내 25개 읍면동의 구석구석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빼곡히 메모도 하고 네.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또한 지난 3년 동안 최문순 지사님과 함께 했던 그런 과정에서 행정 경험을 또 한 것이 네.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4년 전에 제가 원주시장 선거에 뛰어들었었죠. 그 지나고 보니까 저의 경력이 일천하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에 행정 경험을 통해서 이제는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됐습니다. 네. 18기 시군의 시장 군수님들이 했던 그런 정치행위, 행정행위를 지켜보면서 그 도시가 성장하는지 쇠락하는지 이 과정을 제가 3년 동안 잘 지켜봤습니다.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원주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은 어떤 것인지를 또 제가 계획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이제는 오로지 원주 시민들 위해서 한번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의 자평을 갖게 됐고, 그래서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겁니다. 네. 지난 4년 전 선거에도 출마하셨었고 네. 또 그동안 이제 원주시정을 좀 가까이서 지켜보셨는데 네. 좀 평가해 보신다면 지난 원주시정 어땠다고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어느 지도자든지 공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원창국 전 시장님께서 했던 정책 중에 이 관광 분야 정책만큼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네. 전국 제1의 관광도시를 만들겠다는 큰 틀에서 지금 소금산 그랜드밸리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관광정책이라든지 도시 공원화 사업, 이런 사업들은 전국에서 아마 가장 잘한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뭐냐고 하나를 짚으라고 보면 그 갈등 요인이 상당히 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걸 제가 잘 지켜봤으니까 제가 더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당선되시면 취임과 동시에 미해결 현안 TF팀을 구성하겠다 네. 이런 이제 포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원주시가 현재 좀 당면한 현안들이 많다고 이해해도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지금 대략 한 10가지 정도의 그런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다 나열할 수 없지만 당장 시급한 것이 이제 중앙시장 나동 화재 건물 같은 경우죠. 네. 지금 약 3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원창국 전 시장님도 많은 의지를 갖고 추진했고, 우리 지역의 두 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LH까지 참여시키는 이런 방법까지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죠. 네. 그 구체적인 것은 다 말씀드릴 수 없으나 제가 그분 화재 피해 주민들과 꾸준한 소통 그리고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네. 결국은 원주시가 2층 중앙시장 나동 2층을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겠다 하는 게 결론을 얻은 겁니다. 네. 이래서 이제 원주 중앙시장 일대를 좀 더 활기차고 활성화된 그런 전통시장으로 바꾸고, 네.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년들 또 문화예술인들이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분들이 이 공간에서 마음껏 창작 활동,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공을 하고 싶고요. 네.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 위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센터를 현장 중심으로 배치하겠다. 중앙시장 2층에 배치하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용도로 저희가 적극적인 시의 개입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갈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대명원 문제도 있고요. 불온 산업단지 문제, 그리고 지금 구종축장, 그리고 옛 향토동물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걸 어느 한 사안별로 접근하면 쉽지 않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장 TF팀을 구성해서 각각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해법을 찾고,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만 제 의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바로 즉시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현안부터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 차원에서 원주시 발전을 위한 공약과 비전도 많이 준비하셨을 것 같아요. 주요 공약들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일단은 저는 가장 큰 복지가 일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주를 전국에서 가장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우선 공공형 일자리 8,000개, 그리고 민간 주도형 일자리 12,000개, 총 2만 개 정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제 공약입니다. 민간 주도형 일자리가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이 일자리는 고용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기업에서 고용을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그럼 고용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매출이 증가돼야 됩니다. 매출이 증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기업에 어떤 지원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이게 고민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일자리 늘리려고 한다고 해서 기업에서 일자리 늘리지 않죠. 그런 점에서 예컨대 우리 의료기기 산업의 예를 들면 지금 이분들을 만나서 보면 대부분 그 R&D에 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개발을 하기 위한 R&D 사업에 좀 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것들 적극 지원해서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것.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 특히 인증 기간이 너무 길어서 인증 그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외국이나 국내 다른 기업들과의 어떤 경쟁력이 저하되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원해주는, 그래서 일자리를 좀 창출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원주가 이제 의료기기가 그 장비 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소프트웨어로 전환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접목시키는, 그래서 일자리를 더 양산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전국에 226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대기업 유치네, 큰 기업 유치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지역에 있는 향토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서 중점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양산을 위해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는 이런 일들을 꼭 하겠습니다. 네, 이런 비전들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후보님 스스로 느끼시는 나만의 강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한 8년의 기간, 의정활동의 8년의 기간은 정말 소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을 하면서 제가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예산 아닙니까? 예산을 만들었던, 직접적으로 관리 조정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어느 쪽 예산이 어느 쪽으로 투입돼야 이게 빠르게 우리 경제 속도에 맞춰서 지원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쪽에 속도를 낼 수 있겠다는 게 저의 강점이죠. 또 한 가지는 정치 권력은 유한하다. 다만 관료 권력은 무한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 권력은 대통령은 5년마다 교체되죠. 저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 그리고 의원 같은 경우는 4년마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시행하고 있는 관료 조직들은 정년이 보장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그동안 도에 있으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직원들과 끝없는 소통을 했습니다. 네. 인간적인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그런 아주 강력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는 새로운 정치 권력에 비춰서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그런 관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산도 정책도 저는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저의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소통 능력, 네. 그동안에 이제 쌓아놓으신 인맥, 중앙부터 네. 인맥들 활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고요. 시정 운영에 있어서 정부와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되시면 야당 시장으로 이제 활동하시게 될 텐데 네. 정부와의 소통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까요? 일단 국비 확보 문제는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죠. 전에 도내부 일간지에 정성 교수님이 칼럼을 쓴 예가 있는데 네. 세종시에 갔더니 경비원이 막아서더라.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부종합청사를 출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가 가지고 있는 지난 과정에 있어서 강력한 네트워크는 이거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국비 확보 문제는 그런 우리 원주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요청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공직자들과 소통을 한다면 저는 야당 시장, 뭐 여당 시장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남은 기간 어쨌든 본선에서 또 승리하셔야 되잖아요. 네. 본선 같은 예선을 치르셨지만 또 네. 본선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전략 가지고 임하실까요? 사실 이 경선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아서 사실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본선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제 구자열의 키워드 청렴, 네. 그리고 소통, 그리고 겸손 이 세 가지 리더십을 바탕으로 시민들께 좀 더 친근히 다가가겠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실행 능력이라는 것이요. 네. 능력 있는 시장의 모습을 저의 정책 공약과 그리고 이런 오늘 같은 이런 프로그램 네. 토론회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저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네 하고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겸손하고 소통하는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께 찾아뵙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해오신 모습, 그 꾸준한 모습으로 시민들한테 어필하시겠다는 말씀 잘 들었고요. 끝으로 원주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원주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이 아니고 약 20년 동안 원주시장을 준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준비 과정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25개 읍면동에 어느 곳이 아픈지 어느 곳이 힘든지 이런 모습들을 시민과 함께 하면서 느껴오고 배웠던 바입니다. 그것을 지난 3년 강원도정에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실행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의 가치를 가지고 이제는 원주 시민들과 함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부족한 점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메워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원주 시민들께서 끝없이 지지 성원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남은 기간도 좀 힘내서 네. 본선에 임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구자열 원주시장 후보와 함께한 선거 레이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